축구 역사상 최고의 철강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선수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김민재입니다. 혹시 동의 못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그 후 다시 댓글 부탁드립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리그에서만 35경기 선발로 출전해서 3,096분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만 빼고 모두 출전한 것이고 경기당 평균 88분으로 거의 전 경기 풀타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8강까지 총 10경기 중에 9경기를 출전했고 786분을 소화하고 역시 경기당 출전 시간도 88분이었습니다. 리그와 챔스만 합쳐도 44경기인데 이탈리아 컵대회, A매치, 월드컵까지 하면 50경기가 넘습니다. 3년 전 기록으로 FIFA에서는 스포츠 연구센터를 통해서 2020년 가장 많은 시간을 출전한 선수 랭킹을 발표했었는데 당시 맥과이어가 1위를 했습니다. 1년 기준 53경기 4,74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맥과이어가 당시 8천만 파운드의 몸값으로 그 값어치를 인정해주고 체력 왕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정말 경기 출전 시간이 많았다고 해서 체력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유럽 축구는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많은 동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약을 하고 있으면서 A매치 때 다시 15시간 이상의 비행과 9시간 시차를 적응하면서 경기를 출전해야 되다 보니까 이 체력 소모 상관관계가 필요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A매치를 홈에서 치르게 될 때 그때마다 유리하게 작용한 건 바로 초청된 팀 선수들의 시차 적응 문제로 인한 급격한 체력 저하였습니다. 팀이 전력을 다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2차전을 할 때서야 비로소 폼이 좀 올라왔습니다. 거기다 다시 초청된 주요 선수들이 유럽팀으로 합류하게 되면 보통 시차 적응 포함 3, 4일 쉬고 리그 경기다 보니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이젠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모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너무 많고 그 선수들로만 해도 베스트 11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젠 상대적 이점도 없습니다. 도대체 15시간 이상 비행에 9시간 시차는 얼마나 큰 체력 소모가 일어날까요? 전 국가대표팀의 박원하 의무위원장은 차라리 낮과 밤이 정확하게 바뀌는 12시간 시차가 낫다고 본다. 8, 9시간은 정말 애매한 시차다 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1시간 시차를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일반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도 9시간 차를 적응하기 위해선 최소 3, 4일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해버지 박지성은 시차 적응 노하우에 대해서 절망적인 답변을 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방법은 없다. 여러 가지 시도해 봤는데 전혀 도움되는 것은 없다. 시차 적응을 위해 잠도 안 자고 일부러 시간에 맞추는 노력도 해봤다. 특별히 도움되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들이 100% 컨디션으로 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작은 부상들과 때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뛰어야 한다는 게 현실이라고 해도 일반인들도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잠을 자고 싶은데 일을 해야 할 때 매우 고통스럽듯이 유럽에서 뛰는 아시아 선수들은 이런 단점을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지난 시즌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경기에 출전한 선수, 가장 출전 시간이 긴 선수 누구일까요? 단연코 김민재였습니다. 여기서 수비수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스프린트하면서 체력 소모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김민재가 가장 체력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실 분들 있을까요? 김민재는 스프린트하는 수비수입니다. 2020년 체력왕이라고 하는 맥과이어와 전혀 다른 유형의 선수입니다. 맥과이어는 그냥 박스에서 버티고 지키는 유형의 수비수이고 김민재는 수비 반경도 넓고 공격에 가담하듯 드리블도 하고 다시 본인 포지션을 돌아오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몇 번을 합니다. 나폴리 때부터 공격하듯 수비를 하니까 충돌도 굉장히 많고 그럴수록 체력이 변수가 되죠. 더구나 뮌헨에서는 투엘 감독이 김민재 활용을 더욱 극대화하면서 경기에서 멀티 포지션으로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맥과이어보다 경기장에서 쏟는 에너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때 맥과이어와 비슷한 출전 시간을 김민재가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다 맥과이어는 잉글랜드에서 뛰고 잉글랜드 국대이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움직인 게 전부입니다. 김민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지난 시즌인데 김민재는 시즌을 마치고 이제 군사 훈련을 다녀오면서 충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체중까지 많이 빠진 채 뮌헨 선수들보다 뒤늦게 폼을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팬들은 주전이 될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리그를 치러보니 주전도 이런 주전이 없습니다. 리그 전 경기 출전 시간도 알폰소 데이비스와 단 6분 차이일 뿐입니다.
거기다 김민재는 A매치로 9월, 10월 4경기를 모두 뛰었는데 그중 2경기는 한국에서 뛰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한국 시간 화요일 밤에 70분을 뛰고 난 후에 뮌헨으로 날아가서 시차 적응이 덜 된 상태로 3일 쉬고 리그 원정 경기를 떠났습니다. 에이, 설마 김민재가 출전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센터백 한 명이 이탈한 상황이라서 토엘 감독은 김민재를 선발 출전시켰고 풀타임 대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김민재가 말했듯이 경기를 못 뛰어서 힘든 것보다 경기를 뛰어서 힘든 게 더 낫다고 할 만큼 김민재의 의지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B클럽에겐 관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리그보다 더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일정입니다. 토요일에 경기를 했는데 이번엔 이틀 쉬고 화요일 터키 원정 경기입니다. 전력상 당연히 뮌헨이 앞서지만 이 경기만큼은 뮌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우선 갈라타사라의 경기장에서 원정팀이 승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고 투엘 감독이 이 경기에서 누구를 선발 출전시킬지도 예상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력상 조 1위가 무난하니까 혹시 1.5군 분명 누군가는 쉬어야 하잖아요. 분명 센터백이 한 명 부족하지만 9시간 시차에 15시간 비행한 선수가 일주일 3경기를 뛰는 건 이건 도박이잖아요. 그런데 투엘 감독은 이번에도 정예 멤버를 출전시켰고 김민재도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자칫 큰일 난다. 큰 부상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경기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김민재가 부상당한 건 아니지만 부상당할까 노심초사 조마조마하면서 보게 되니까요. 실제 경기는 충격적인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뮌헨 경기에 그동안 큰 관심은 없었지만 올 시즌부터 제대로 봤을 때 이번 챔스 경기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뮌헨이 맨시티와 부는 줄 알았어요. 뮌헨은 전반전에 슈팅을 16개를 허용했고 점유율도 오히려 밀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뮌헨은 보통 경기당 패스가 600개를 넘게 기록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전반전에 역대 최하로 155개를 기록하고 전후반 통틀어서도 422개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최소 수치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뮌헨 선수들은 거의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갈라타사라이는 전반전에 엄청나게 뛰면서 압박을 가했고 그게 전반엔 통했습니다. 근데 후반에 지쳤는지 결국 1대3 갈라타사라이 패. 김민재는 만시전에서 패스를 102개를 성공했는데 갈라타사라이전에서는 55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관여가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김민재는 이 경기에 버틴 것만으로도 극찬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실점도 페널티킥이었고 그건 키미의 무리한 태클 때문이었다면 슈팅 20개를 넘게 허용하고도 무실점급이었는데 정작 독일 매체들은 김민재에게 매우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민재의 혹사 부분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독일 매체 스폭스는 평점을 케인, 무시알라와 같이 2.5점을 주면서 그는 경기장에서 차분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더리우트와 함께 결정적인 세이브를 해냈고 자신감 넘치는 패스도 인상적이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김민재가 선발 출전 부름을 받을 때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팀 승리고 두 번째가 부상당하지 말자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마지막 세 번째 골이 터지면서 이 경기를 이겼다는 확신이 왔을 때는 반대편에서 데리우트와 김민재가 마치 본인들이 골을 관여한 듯 기뻐하면서 둘이 껴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꼭 나 이제 살았다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올 시즌 센터백 1위에 선정되기도 한 월드클래스 김민재인데 당연히 클래스가 높고 최고의 클럽에서 뛰는 만큼 이런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축구에서 아시아 선수가 이런 퍼포먼스를 보인 적이 없다 보니 아직 A매치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손흥민과 김민재가 새로운 유럽 축구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분명 지금 김민재 활약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선수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